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아파트 커뮤니티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감의 공간, 아이디어에 대한 건데요. 블로그 글도 있고 또 아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뭐 빈 공간 채우는 걸 넘어서서 아파트 생활의 질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공감의 공간, 처음 들으면 그냥 아파트 안에 카페 하나 더 생기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보니까 이웃 간 소통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저 멀리 나가서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구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요, 의외로 높은 아파트 상가, 특히 2층 이상 공간의 공실률 문제에서 시작해요. 자료에 따르면 평균이 무려 28%나 된다고 하죠. 28%요? 와, 생각보다 정말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 이걸 한데 모은 복합 허브를 만들자는 거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스터디 카페 공간, 그리고 비즈니스 카페 공간, 또 하나가 좀 독특한데 서비스 데스크로 구성됩니다. 공간 구성이 흥미로운데요. 스터디 카페는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뭐 재테크나 취미 강연 같은 프로그램도 열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카페는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수요가 확 늘었잖아요. 이게 무려 37%나 증가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이걸 흡수해서 아예 기업하고 제휴해서 공식 근무 공간으로도 쓴다고요. 와,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서비스 데스크인 것 같아요. 서비스 데스크요. 네, 이게 그냥 안내 데스크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인테리어나 집수리, 청소같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데 사실 믿을 만한 업체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디에 맡겨야 할지 항상 고민이죠. 그렇죠. 바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뭐랄까 일종의 주주로 참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데스크를 통해서 검증된 업체를 쉽게 소개받고 소상공인들은 또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그야말로 상생구조죠. 와, 실제로 주민의 한 68% 정도가 이런 서비스 업체 정보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야, 커뮤니티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하고 연결고리 역할까지? 정말 다각적이네요. 근데 이런 좋은 공간도 결국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익 모델이 중요할 텐데요. 자료에 보니까 육각정 수익 구조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그 육각형이라는 게 뭐랄까 여러 방향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좀 안정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당 공간 이용료는 뭐 기본이고요. 유료 강연 수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데스크를 통한 중개 수수료, 또 공동구매 같은 거래서 마진을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수익원을 갖춰서 기존 커뮤니티 시설처럼 관리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자립하는 모델을 지향하는 겁니다. 아, 자립형 모델? 그게 핵심이군요. 네, 계획상으로는 운영 시작하고 한 14개월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월 매출 한 5,350만 원 정도 수준이요. 그리고 3년 차에는 월 1억 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지속 가능성. 네. 자료에 해외 사례로 그 위워크의 위라이브랑 비교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또 다른가요? 위라이브. 네. 잘 아시겠지만 위워크가 시도했던 주거 모델이잖아요. 뭐 세련된 디자인이라던가 앱 기반 관리 같은 기술적인 측면, 또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게 강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거 공간하고 업무 공간을 좀 결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코리빙 코워킹 개념이 강했죠. 맞습니다. 반면에 이 공감의 공간은요. 이미 존재하는 기존 아파트 단지라는 인프라 위에다가 지역 소상공인하고 그 주주 모델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서비스 데스크를 더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지역 밀착적이고 또 상생을 강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나 지향점이 좀 다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위라이브가 좀 더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주거 플러스 업무 공간을 만드는 거라면 공감의 공간은 기존 아파트 커뮤니티랑 지역 경제 생태계 안에서 시너지를 내는 데 더 집중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대 효과는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좀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민들 간의 교류가 한 2.5배 정도 늘고 연간 8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공간 하나당 한 15명 정도의 신규 고용 창출,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대형 건설사들이 요즘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엄청 고급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쟁이 치열하죠. 네. 그리고 프롭테크라고 하죠. 부동산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비슷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막 내놓으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7% 목표 같은 ESG 경영 요소를 도입해서 좀 차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공감의 공간은 단순히 아파트 상가의 빈 곳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학습, 업무, 생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 지역 경제랑 상생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야심찬 커뮤니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모델과는 확실히 다른 우리 현실에 좀 더 맞는 로컬 솔루션이라는 그런 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가치, 또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를 넘고 정확히 62%, 상가 공실 문제 28%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모델이 만약 성공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인 당신에게는 어떤 영감을 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빠르게 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이 공감의 공간처럼 지역사회에 좀 깊이 파고드는 통합 커뮤니티 모델이 과연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또 어떤 필요들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